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수 쪽 인사들까지 범죄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외교관이 알려줬던 걸까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지난 3월 대정부 질문 또 지난 4월 기자회견 계속해서 특별한 정보를 통해서 입수한 내용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강효상 의원이 꽤 했습니다. 자, 이번 일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밀 누설이며 심각한 국익훼손이라면서 문제를 단단히 삼을 태세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공익제보다 그러면서 국을 외교의 책임을 이쪽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쪽 인사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외교수석을 했던 천영우 수석은 이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을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브리핑하지 않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을 좀 더 파악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밤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의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한미 동맹과 최근에 남북 상황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당략을 떠나서 제가 파악한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정 교수, 예. 지금 강효상 의원의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밝히는 것 같은데 외교관한테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밝히지는 않지만 일단 정부나 외교부에서 감찰한 결과로는 외교관이 전달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강효상 의원하고 통화를 했고 그 한미 정상간 통화에 대한 내용을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은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취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고 본인은 예. 지금 이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취재원이 아니죠. 정보원이죠, 뭐. 그렇죠. 기자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본인이 앉아 그런 취지로 앉아 이게 해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 했는데 문제는 근데 지금 그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 간에 은밀하게 이 대화를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이 거의 외교적인 이런 대화를 공개하기 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양쪽의 어떻게 보면 양 정상 간의 신뢰를 이렇게 허무는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북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협상 국면에서 지금 한미 정상 간에 이 지금 상당히 공조와 신뢰가 아주 긴밀한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 지금 그 강효상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어떻게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요청을 한 것 자체가 좀 굴욕적인 자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엄중한 국면에서 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오는 길에 우리나라를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수 있다. 예. 그걸 가지고 이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깰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큰 외교적 현안을 어그러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공개도 해도 되는 것일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효상 의원은 왜 그럼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그 판례를 썼는데요. 첫 번째는 통입니다. 통. 이 뭐 우리가 정보통, 외교통, 국제통 할 때 통이죠. 그러니까 지금 강효상 의원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주요한 그 신문의 편집국장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 알 만큼 상당히 그 이 언론사에 계실 때에도 이 상당히 뛰어난 기자로 많이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언론에서의 그런 성과를 나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고 이걸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무리수를 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입니다. 지는 뭐냐?
지금 강효상 의원이 비례대표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체제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의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예. 지금도 계속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는 홍준표 대표 시절에 했다는 겁니다. 예. 홍준표 대표 시절에 강효상 의원이 최측근으로서 상당히 옆에서 그랬죠.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교안 대표 체제가 들었었다고 한다면 한교안 대표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이런 정치적 조바심이랄까 초조감 예.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게 국민이 알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예. 그러한 이 의도에서 비롯된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지황. 예. 꼭 무슨 양 이름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의도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그런 차원에서 분석을 하셨고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를 좋게 보면 한미 관계, 특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의도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표현했는데 그 의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한 폭로를 했어요. 정상 간의 대화를 폭로하는 형식으로 예.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거기다가 또 이제 자유한국당이 공익제본이 국월 외교니 또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원내대표가. 예. 근데 지금 사실은 한미 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일본 지금 아베 정권이 얼마나 정말 저자세로 국월 외교를 해요. 그거는 일본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거 경기장에 의자를 갖다 놓을 정도로. 예. 우리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비판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 가지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서 처음에 사실 무근이니 예.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공개를 합의하지 않은 정상 간의 대화를 논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딱 끝내버렸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5월 7일 날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고 5월 9일 날 강효상 의원이 저 발언을 한 다음에 쭉 잠잠하다가 22일 날 드디어 이제 그 감찰 과정에서 밝혀져 가지고 청와대가 이제 나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청와대도 세련되게 처리를 해야지요. 그동안에 강효상 의원이 여러 가지 뭐 폭로도 하고 뭔가 정부 쪽에서 계속 제보를 주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괘씸한 측면도 있었다고 치더라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정부가 이런 것도 컨트롤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점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세련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일을 한 3주일 있다가 증폭시키는 과정으로 나오는 거는 예. 전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부에서는 이렇게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정상 간의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각 당의 반응을 한번 듣고 패널들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북한에게도 만나달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 번만 와달라. 정말 구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구걸 방안 아니었나. 이제 한미 동맹이 파탄난 것을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한번 악수 한 장 사진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한미 간 정상 간의 오고 간 대화 내용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직 외교관이 국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심각한 국익 훼손으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관련자 전원에게 응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효상 의원의 한미양 정상 간 대화 내용 누설이 어제까지는 공익제보라 주장하더니 오늘에서는 양 정상 간 대화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제1야당에게 국가기밀 지정권이 주어졌습니까?
모든 법과 규칙 위에 한국당이 있습니까? 일반인의 통화 내용을 제3자가 청취하거나 그로써 얻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누설하는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기밀로 보호받는 한미 양 정상 간의 대화를 취득, 누설한 행위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예, 각 당의 반응을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윤기찬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하셨으니까 한번 당내 분위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당의 좀 원내대표니까 예. 원내 공식적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공익제보 성격으로 규정합니까? 이제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제보 내지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다 이런 것도 구성 조건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구걸 외교를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아마 이제 대북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이렇게 구걸 외교식의 어떤 정상회담 요청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이다라는 취지가 전제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사안을 볼 때는 지금 더 나아가서 발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외교정책상의 이익과 뭐 국민의 알 권리 비교해 보면 현재까지는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큰 사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읽혀지고요. 예. 다만 이제 굳이 따진다면 이것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간의 통화를 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그 정상 간의 통화를 했는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외국에 알리지 알아야 될 내용인가, 이 부분은 이제 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또한 이 외교상 기밀누설죄라는 것은 단순히 발표하는 게 아니고 해당 외국에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외국에 알면 안 되는 것을 그 해당 외국에 알리는 것이 구성 요건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방법상의 제는 없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국가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공유하면 기밀 누설에 원래는 해당하지 취지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국내에서 하는 게 간첩죄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네. 이제 간첩죄 같은 것은 이제 군사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면 간첩죄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지금 이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교상 기밀이 아니고 그것이 군사 기밀에도 해당이 된다. 그럼 간첩죄에도 해당한다는 이런 이상한 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이걸 들을 테니까요. 따라서 구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법 원리에 따르면 이것을 기자회견했다고 해서 외국에 대해서 알렸다고 과연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법리상 다툼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청와대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해명을 했는지 여부, 또 국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런 대응의 방법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당이 각종 현안에 이렇게 대응하고 또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보면 정쟁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고 국익도 팔고 실정법도 무시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좀 우려스럽고 이번 사안만 하더라도 한미 동맹의 틈새를 좀 벌려보겠다 어떻게든 이런 의도가 개입돼 있는데 그런 의도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엄격히 이게 법률상 비밀로 지정돼 있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누설한 것은 비단 정부를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넘어서서 공적 시스템 자체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우리 공적 시스템, 이른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사실은 이제 그런 세력은 공적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거나 그걸 대리할 자격이 전 없다고 보고 이번에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그런 것에 전형적으로 해당한다. 그러면서 봤을 때 실정법상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 그런 행위인지는 뭐 법원에 가서 엄밀하게 따져지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과연 저런 행위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3시에 오기 전에 3시에 그 중앙지검에 고발할 때 갔다 왔습니다. 아, 예. 오늘 고발했군요. 이게 지금 아마 윤기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법적인 거 좀 말씀드릴게요.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구성 요건이 2개로 돼 있습니다. 누설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탐지 수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설이 이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학설에서는 아마 이게 외국에 누설하는 경우다 그런 견해도 있어요. 예. 근데 판례에 의하면 국내에서 누설하는 경우 누설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비밀 가치성이 있느냐 문제 따지는데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뭐 3급 데이터에서 무조건 비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어떤 정상회담의 어떤 개최 경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런 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앞으로 끼칠 영향. 왜냐면 이게 미국 측에서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 정상 간 앞으로 통화하겠습니까 제대로? 외교 관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보가 흘러나간다 그러면 북한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 면책특권 얘기도 나오지만 제거는 면책특권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물론 이제 본회의에서나 뭐 위원회에서의 표현은 당연히 면책특권이 대상이지만 기자회견장에서는 약간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똑같은 거를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 사건에서 보면 온라인에 올린 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설령 만약에 그 외교상 비밀 누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보기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리고 면책특권도 제가 보기에 뭐 해당이 안 될 거다. 뭐 처벌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지금 강효상 의원의 이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당에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당의 전체적인 어떤 행위로다가 같이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법리상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탐지 수집하는 경우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누설 목적으로 이제 예비 행위를 독립된 범죄 규정으로 넣은 거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도 해석의 여지가 있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거나 또 공무원이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건 소위 법조인들 말로도 신분범위라서 그 부분도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박원석 의원. 물론 이제 우리 윤기찬 대변인께서는 좀 잘못된 행위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거는 공익제보고 그리고 오히려 저기에 대해서 뭐 공무원들 그 감찰을 하고 이런 문재인 정부의 행위가 독재적인 행위다. 계속 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천영호 전 차관이 그런 얘기 하셨더만요.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걸 감싸면은 한국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겠다는 공당이라면 저렇게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행위를 한 자당 의원의 행위를 저렇게 무작정 두둔하고 나설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우리 이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강효상 의원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이 떠올린 그 지금 하나의 그 말이 이 대동뭉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신한국당의 그 당 총재를 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즐겨 썼던 말이죠. 그러니까 대동뭉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도 마땅히 지켜야 될 큰 도리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좀 숨기거나 잔재주 부리지 말고 당당하고 그 원칙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이 지금 국익을 위한 초당 외교를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것이 보수 정파였고 또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히 뭐 그 안보를 위해서라면 한미 동맹을 위해서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그동안의 우리가 쭉 익숙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칙대로 이게 잔재주를 부릴 것이 아니라 그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그 대동뭉이라는 그 이렇게 원칙과 큰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정치행위 이런 부분들은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때 몸을 담았던 그 정당의 정치적 후예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영우 전 차관이 지적한 부분을 저희 뉴스아이디의 김경중 PD가 통화해서 녹음한 내용이 있는데 최경철 의원이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최경철 의원 발언 듣고 한번 녹취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말씀하시죠. 강효상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임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강효상 의원을 만나면 환경노동위원회 얘기부터 듣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기승전 미국인데 미국에 대해서 항상 강효상 의원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는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강력하게 웅변을 토하시는데 강효상 의원이 워싱턴 특파원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압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강효상 의원의 얘기는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달리 미국에서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동맹의 의미, 동맹의 가치, 그리고 동맹의 사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을 많이 한다. 결국에는 북한의 핵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야 하고 김정은의 의도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우리는 너무 김정은의 의도를 곡해해서 쉽게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단정해버린다는 것이 미국의 걱정이라고 강효상 의원이 항상 강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강효상 의원은 항상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항상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헤어질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통위원장을 하세요? 그러면 강효상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좀 시켜주세요. 2선, 재선 3선을 해서. 항상 이런 자신의 그런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 좀 과욕이 돼서 사실 정상간의 회담 내용을 알리는 것은 좀 금도가 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정도를 넘어선 방식을 통해서 알린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보수 정치권의 걱정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강용상 의원이 이것을 폭로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방점을 두지 마시고 이 부분은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미 동맹, 한미 관계에 있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부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 천영우 전 차관과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강효상 의원이 외교관한테까지 입수를 해가지고 발표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면 국익을 걱정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자기 그 후배라는 사람 신세 망치는 거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냥 어디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 나라가 이게 그런 비밀을 아무한테나 그냥 가도 죄를 안 받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외국 정부가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건 신문에다가 기자회견 하듯이밖에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 간에 할 이야기라는 건 대다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우리한테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내용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이제 외교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외교현장에 계속 계셨었으니까 이 상대국에서는 많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거?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거는 상정하지 못할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저 나라에다가 이야기하면 다 아무나 다 알고 생각하고 그걸 폭로해도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미국 같으면 이건 최소한 의원직 상실하고 실형 한 5년 10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의원직만 상실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 실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벌금 물고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 간에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들어보면 참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창피스럽고 한 건 있겠지만은 원래 그거는 남이 모르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친구들 간에 남 안 듣는 데서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남이 듣는다 하는 남한테 다 까발린다 하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면 말을 더 조심을 하겠죠. 예,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차관을 지낸 외교 전문가 천영우 전 차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정태근 의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분이 오늘 저 인터뷰가 방송에 나올지 알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좀 뜬금이 없는데 사실은 천영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MB정부 마지막 때까지 외교안보수석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가는 거는 정상적인 외교라고 봐야 되나요? 그때 외교안보수석에서 그걸 못 말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년, 6년형 얘기를 하시는데 200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정상하고 또 호주 정상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완전히 전체가 워싱턴 포스트에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심지어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총리를 폄하하는 내용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 4월 달인가요?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그냥 트위터에 올려요.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처음 유출한 공사가 처벌받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외교상 얻은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효상 의원을 제가 두둔하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4가지 요건이 맞아야지 국가기밀에 대한 유출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수인이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국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호받아야 될, 은닉되어져야 될 비밀인가. 이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주로 이 사건, 이런 국가기밀에 대한 누설 사건이 어디서 왔냐면 보수 정권이 소위 자액사범들 때려잡는다고 썼거든요, 이거를요.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재판에 가면 이것이 유죄로 판단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분이 외교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5, 6년 징역형을 받을 사안, 그거는 전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언론에서야 정치권에서 논란하면 이것을 쓰지 않을 수가 없지만 정말 저렇게들 걱정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좀 세련되게 처리를 해가지고 정말 김무희를 누설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온 정치권에 정말 이 핵심 쟁점이 돼가지고 정말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나라들 보기에 민망한 이런 정도의 정치와 통치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죠, 세련되게. 예, 천영우 전 차관 발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현근택 부대변인. 저는 좀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천 전 수석이 얘기한 그 핵심은 법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외교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6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 미국과의 외교라든지 다른 나라의 외교 봤을 때 내가 보기엔 심각한 위험을 미친다. 이게 쟁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 법률적으로는 지금 말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밀성이 있느냐는 따져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아직 정상회담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었거든요. 과정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게 맞죠. 그리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사실은 모든 국민들한테 다 알려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정상회담에 어떤 내용만 있지만 그 실제로 이 참석안에 어떤 내용이 전해진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카톡이라든지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비밀성도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분의 발언을 저는 뭐 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강효상 의원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정상 간의 뒤늦은 통화가 35분 이루어진 게 5월 7일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기자들이 그러면 트럼프가 오냐 안 오냐 언제 오냐 우리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정말 강효상 의원이 저걸 꼭 얘기하고 싶었으면 그럼 사실은 언론에 제보를 해서 언론이 쓰게 만들면 되죠. MBN이 단독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본인이 폭로하는 양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MBN에 좋겠어요? 조선일보 연락했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근택 부대변인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지 않았느냐. 네네. 그런데 사실무근인데 어떻게 국가기밀 누설이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무근이라는 게요. 사실은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가장 큰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강효상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구록 외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어요. 예, 구걸이라고 그랬죠. 구걸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부탁해서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좀 아주 저자세다. 이게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에 보면 이제 볼턴을 오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볼턴이 오게 되면 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오시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사실은 구걸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정상적인 통화 내용이다. 이제 이거 말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면피한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놓고 지금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은데요. 지금 뭐 강효상 의원이 앞서 우리 정태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잘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도 아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건 잘못했다는 게 분명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지금 뭐 외교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네 만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걸 또 야당 의원의 그러니까 지금 입을 틀어막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일종의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파를 자처해 왔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혀
이 지금 자신들의 행위하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가치하고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자당 소속의 의원이 잘못한 것은 쿨하게 인정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정으로 몰고 가서 끊임없이 이렇게 정책 시비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는 결국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 뭐 비공개 회의 내용을 누출한 것만 해도 감찰하고 뭐 조사하고 처벌하고 그러는데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그건 기밀에 해당하죠. 상급 비밀에 해당하던가요? 그 내용이 유출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직 기강에도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